자, 그러면 연말정산 중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한 항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공제를 살펴볼 텐데요.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로는 최대 2천만 정도까지 공제된다. 뭐 이런 사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요. 기본공제는 한 명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우선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이 전혀 제한이 없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제한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상관이 없고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있는데, 경로 우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원, 한부모는 연 100만원 이렇게 공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를 가지고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맞벌이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조금 나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소득이 25% 문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할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지 판단할 때 25% 문턱을 잘 바로 넘을 수 있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전략을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녀 세액 공제나 교육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받는 게 더 유리하고, 기부금 세액 공제도 고소득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이제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저소득자, 의료비가 워낙 많은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해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보면 허들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 고소득자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을 잘 삼으면 좀 더 연말정산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인데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교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 공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전세자금은 내가 전세에 살면서 대출을 이제 받은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원리금을 이제 상환액을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이죠. 대상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이면서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 마련 저축 금액과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두 개를 합쳐서 400만 원이니까 요거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이건 대출 받은 거죠. 내가 집이 있을 때 대출금을 받게 되면 이 대출금에 대해서 특별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는 이자 부분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 세대주여야 되고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차입 조건에 따라서 상환 기간, 그 다음에 이자 납입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고정, 비거치, 이런 방식에 따라서 한도가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약간 이자 차입금, 그 다음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 공제금,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6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소득공제에 구개인연금이 있는데요. 구개인연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저축이고요. 총 납입금액 180만원이면 72만원까지 이제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데, 지금은 가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납입하면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되고요.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은 이제 무주택자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내가 연간 납입하는 금액 300만 원 범위를 한도로 해서
40%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최대 12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 합계액의 총 한도가 400만 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에 대한 전략을 잘 삼아두는 게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넘기고 나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이제 바뀌거든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중심으로 사용하고 25%가 넘는 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좀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또 7천만 원 초과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300만 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350만 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고요. 또 추가 공제가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그 다음에 도서, 공연, 헬스장 등 문화생활비가 30% 되거든요. 그리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0만 원,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75만 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기본 공제가 되고요.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에서 또 추가 공제가 되는데 추가 공제 한도가 아까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여기는 200만 원이고요. 또 도서, 공연, 헬스장 등 문화생활비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점에 좀 잘 유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이 있는데요. 일반 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 연간 출연금 중 40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 등 근로자는 출연금을 1,50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다닐 때 우리사주 출연금을 한 연간 400만 원 정도 내서 소득공제를 이제 받는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잘 회사가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벤처기업 등 근로자가 연말정산 받을 때 여기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금액이나 판단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이고요. 또 청년형 소장펀드도 현재 가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국민성장펀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때 나오면 소득공제 이야기가 있고 배당소득세도 저율급 분리가산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잘 기회를 보았다가 투자를 하시면서 또 소득공제 받는 전략을 삼으시면 올해 연말정산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를 앞에서 살펴본 소득공제 한도는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전체를 합쳐서 맥스로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